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신문에서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희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트럼프 곧 관세율 통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오면서 관세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열흘 안에 각국의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장 여부에 대해선 우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재무부는 협상 기한을 9월까지로 언급해서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협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캐나다와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모든 무역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유예 대상 포함 여부를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소고기와 농산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요. 트럼프 중국과 협정 서명, 인도와도 큰 합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행사에서 중국과 서명했다며 히토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수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일간 상호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1차 협정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이 관련 규제를 동시에 풀기로 적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미국 산업계는 여전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엄격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도 곧 큰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특히 인도 시장 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현재 양국 협상팀이 워싱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시면요. 애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 수수료 낮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애플이 유럽연합의 압박에 결국엔 굴복했습니다. 앱스토어 규정을 손보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8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여받은 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26일 애플은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에 대응해서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유럽연합 지역 앱 개발자들이 부담하던 최대 30%의 수수료가 절반 수준인 15%로 낮아지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10% 정도만 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를 하라고 강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결제 옵션을 고객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웹이나 웹사이트에 대해 다른 앱스토어를 활용해서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을 홍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EU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사실상 차단해 왔다면서 지난 4월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60일 내에 실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일단 유럽연합에서만 한정을 했는데요. 애플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뉴스로 보시면요. 지역화폐법, 인사청문회 분리법 등 40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40건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건데요.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분리하겠다는 법안이 추진됐고요. 장관 후보자의 사생활 공격을 줄이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담은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만 민주당은 재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공공기관 운영법, 또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남북관계법,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같은 일부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상법 개정안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센 만큼 수위 조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은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시면요. 속도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력 약화 우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또 시중은행들도 앞다퉈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하게 확산되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2022년 테라, 루나 사태처럼 준비자산 신뢰가 무너지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코인런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차라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경우 국제 무역 통계 혼선 같은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 정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급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제도화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정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은행 측이요, 이 CBDC 테스트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락을 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